네, 입장하셔서 순서대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원민 감독님께 간단한 영화 소개와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고고학을 연출한 이완희입니다.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 영화는 어느 고고학자의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고고학자는 약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성 고고학자고 그리고 누군가의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지 않은 어떤 독립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러브 스토리에는 과연 러브, 즉 사랑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를 여러분께서 함께 이 시간 보내면서 같이 생각해보고 대화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도 한 분씩 인사 말씀 그리고 개봉을 앞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자연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옥자연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긴 시간 영화 봐주시고 또 기사 써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시간 지날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 같은데 개봉을 앞두고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식 역을 연기한 기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 자리가 처음이라 일단 많이 긴장되고 개봉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지금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할 텐데요. 기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첫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 텐데요. 사랑의 고고학이 이제 전작 누에치던 방 이후 오랜만에 선보이시는 작품인데 사랑의 고고학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쓰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언제부터인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전작 개봉 마치고 어떤 실질적인 어떤 쓰기 행위를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상이나 혹은 이제 어떤 자료 수집 내지 어떤 처리 배치 과정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기로는 보통 이런 작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책상에 앉기보다는 책상에 앉은 후에 지금 나에게 제일 걸리는 게 뭔가 생각하는 편인데 이 당시에 가장 걸렸던 것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굉장히 소진되었다고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공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공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관성적인 위축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공포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목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과 고고학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키게 된 계기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께서 이미 보셨을 포스터가 그걸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부연을 설명하자면 당시에 저에게 이제 들었던 생각은 어떤 내밀한 그런 관계들의 어떤 여파가 얼굴에 새겨진다. 표정이나 뭐 행동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태도에 새겨진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를 들여다봤을 때 제가 잘 웃지를 못했는데 다시 웃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웃을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내밀한 관계들을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내밀한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다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런 일련의 어떤 과거 들여다보기 과정이 고고학적으로 느껴져서 사랑의 고고학이라고 제목을 짓게 된 것 같습니다. 인물의 직업이 고고학자라는 설정은 그 후에 설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옥자연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영시를 통해서 이전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기 변신을 보여주셨고, 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첫 느낌은 어떠셨는지, 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나리오 읽고 나서 첫 느낌은 굉장히 반갑다라는 것과 고맙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고 와, 잘 썼다 하고 감탄하는 적은 많지만 사실 이런 글을 써줘서 고맙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쉽지 않은데 너무 그런 느낌을 주는 글이었고, 그 글이 저를 불러줬기 때문에, 감독님이 저를 불러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도 너무 좋았어요. 일단 독립연구자로서 살아가는 영실의 삶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반적인 그런 인생의 루트를 밟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배우들이 많이 하는 고민과도 많이 맞닿아 있고, 영실이 긴 연애 속에서 겪는 일들이 아주 디테일한 씬들로 차곡차곡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훈 배우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기훈 배우님 역시 장편 영화로 첫 주연을 맡은 사랑의 고가 인식으로 서울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을 수상하셨어요. 인식의 캐릭터는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인식의 캐릭터를 얘기하면 유약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인식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나, 그리고 인식이 영실에게 의심하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좀 유약함에서 좀 비롯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감독님을 좀 많이 의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감독님하고 이렇게 1대1로 리딩을 하면서 정말 많은 대화들을 했었고, 그 대사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서브 텍스트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나눴었고, 또 제가 그 인식의 그 심리 상태나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를 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게끔 감독님이 좀 레퍼런스 영상들도 좀 많이 보내주셨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구축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질문을 하고 싶으신 기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마이크 맨 앞쪽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매우 긴 영화 잘 봤습니다. 정말 길었습니다.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찰진 대사들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선 영화 초중반을 넘기면서 들어왔었고요. 찰진 대사 다음에 그것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 이 로케이션 현장들이었습니다.
부여로 갔다가 옥계로 갔다가 정말 그 사방팔방을 다 다니면서 이것이 고고학 영화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신도림 음악 스튜디오 쪽으로 갔다가 해서 정말 그 헌팅과 이동만 해도 엄청난 여정을 다녔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감독이 도대체 원하고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옥자연 배우나 기훈 배우가 했던 대사들이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대사들, 밥상 위에서나 혹시 뭐 침대 위에서나 하는 그런 단어에서 한치도 어긋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두 배우가 연습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배우들이 직접 겪었거나 감독이 직접 겪었거나 하는 것을 이해되었을 때 이 단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훈 배우가 조금 전에 이제 조금 약간의 힌트는 줬습니다만 그렇다면 감독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자전적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쭐 수밖에 없고 예, 그거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자연과 기훈 두 배우에게는 한 가지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아케올로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데 사랑을 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이 고고학자에게 사실상 저도 고고학계를 좀 압니다만은 이런 여성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하면서 본인이 부처처럼 이렇게 떠돈다고는 혹시 생각을 안 했는지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박물관 사람들을 혹시 한 번씩 만나보셨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기훈 배우는 사실상 이 그 장르 직업적 장르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만 음악하는 사람과 역사하는 사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정신분석적 영화라고 봅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감독님 입에서 스스로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훈이라는 배우는 끝도 없이 몇 번, 몇 명에게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헤아리는 것들이 나오는데 정신분석적으로 이 기훈의 그 정신 상태가 마지막 결혼 사실까지 숨긴 것을 보면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나리오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은 영화가 진행되면서 바뀐 건지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차례로 답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던 이것이 자전적 얘기냐에 대한 답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어떤 내면을 다루고 내적인 관계를 다루는 영화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과 제 주변에 해가 될까 하여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그 어떤 처리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최대한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어떤 특수성은 최대한 희석시키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혹은 좀 고민들은 영화에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적인 영화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정신분석 사례들도 많이 이제 들여다봤었고 특히 강박, 불안 이쪽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많이 살펴봤었고 말씀하셨던 어떤 인식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또 정신분석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 내지 자료를 찾아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질문 하기 전에 감독님한테 하신 질문 중에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문어체적이지 않은 조금 특이한 혹은 구어체적이지 않은 뭔가
일상에서 안 쓸 것 같은 단어들이 있을 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말을 뱉지? 라고 했을 때 감독님을 관찰하면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감독님은 제가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재밌는 단어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제가 까먹었고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저한테 뭔가 긍정의 표현을 할 때 저도 동의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이렇게 동의라는 단어를 쓰시는구나 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영실 입에서 나오는 조금 글로 쓸 것 같은 단어들을 얘기할 때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고고학 관련해서는 저도 인문학을 전공했는데 고고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과방 옆이 고고학과였고 고고학을 전공한 친구들과 선배들이 있어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 교양 수업을 듣기도 했었고 그런 게 현장 학습을 가본 적은 없지만 감독님은 직접 이번에 가시기도 했는데 저도 따라가고 싶었는데 못 갔지만 하여튼 고고학에 대한 막연한 인상이나 조금의 정보들은 갖고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미지적으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허수경 작가님의 책이었어요. 그 모래의 도시를 찾아서 그러니까 새로 발간됐어요. 발굴지에서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네,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라는 책인데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분이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유골인데 성인의 유골은 아니고 아주 아이도 아니고 청소년 정도의 유골을 들여다보면서 거의 유골과 대화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대화하는 사람이 쓰는 글들 읽으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발굴지에서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끝난 후에도 혼자 남아서 한참 언덕에 앉아서 그곳의 바람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문장들, 그리고 그분이 독일로 가셨는데 독일에서 또 오리엔트 지방으로 가셔서 그것도 완전 이방인 곳에 가셔서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장들을 읽으면서 영실이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겠다라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연기를 100% 했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처음에 봤을 때 인식이 이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때 그거를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는 어려웠었어가지고 그런 대화들을 감독님하고 좀 많이 했었고 정말 리딩을 하면서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정말로 그거를 억지로라도 좀 맞춰가듯이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는 좀 저 스스로는 정말 재밌게 즐겁게 연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우선은 저 뒤쪽으로 먼저 드릴게요. 네, 세계일보 명준 기자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쨌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돌아와서 문을 닫는 결말인데 사실 저는 좀 되게 무겁게 봤거든요. 이렇게 문을 닫는다는 게 뭔가 이제 반절이라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영화를 끝내시는 의도가 있는지 좀 이 결말의 의도가 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 장례식장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요. 거기에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옥자연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 시나리오적으로는 굉장히 뭐 좋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뭔가 하고 싶은 배우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굉장히 그 연기하기 어려웠던 역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끌어낸다는 게 사실 막 본인과의 성격이 비슷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되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어떠한 감정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자면 제 결말을 무겁게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결말은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말하듯이 열려있다, 열려있는 상태로 좀 두고 싶었는데 거기서 어떤 영실의 어떤 마지막 문 열고 들어가기 전 옆모습에서 좀 다른 것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무겁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구원자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일단 좀 자족할 수 있는 상태, 혼자여도 괜찮은 상태로 좀 영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촬영하면서 생겼던 것 같아서 그것을 반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리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도와 나중에 잘 될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그거는 각자의 몫으로 이제 남겨두는 것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 책을 주문할 때 장면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전화번호를 저장을 한다. 근데 그 전화번호를 저장했을 때 그 번호에서 이제 부고가 온 거죠. 누구의 장례식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영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자기에게 중고책을 추가로 더 보내준 사람 그래서 고마웠던 사람의 장례식에 간다라는 정도의 설정이고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초반에 책을 보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죽은 딸의 어떤 책을 정리한 아버지였고 나중에 장례식은 그 아버지의 장례식이다라는 디테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까지는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약간 좀 모호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굉장히 정확하게 저도 그런 답답함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들으면서 좀 놀랐고 그게 제가 연기하면서 재밌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이렇게 인식과 함께 있는 씬들에서 제가 많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시나리오에 정확하게 표현된 영실의 심정과 조금 다르거든요. 영실은 그 시기에는 그 상황에서는 답답함이나 뭐 화를 느낀다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더 인식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면모들이 있는데 정작 이렇게 씬을 촬영하려고 하면 참 기훈 배우님의 얼굴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했을 때 사실 요즘은 연인 관계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는 용어들도 있고 하지만 뭐 5년 전, 10년 전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았고 저도 사실 영실의 상태가 나의 한 5년 전 정도라고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느낄 때 혹은 밖에서 볼 때 답답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처 캐치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지켜야 하는 나의 원칙이 있을 때 나는 이런 행동을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내가 영시를 굉장히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장에 가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나를 깎아 나가고 맞춰 나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좀 재밌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씬들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어떤 씬들에서는 괜찮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감독님에게 질문하고 배우들에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또 영화 보면서 제가 영상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카메라 워킹이라든지 그리고 배우들 대화 처리하는 게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느리게 설정한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고 배우들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그리고 연기하면서 어려웠던 장면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저란 사람이 굉장히 느린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마 그게 반영되었을 수 있는데요. 말도 느리게 하고 반응도 느리게 하고 그래서 어쩌면 영실의 어떤 느린 측면도 그것을 어쩌다 보니 약간 닮았을 수도 있다 볼 수도 있고 영화도 그러다 보니 좀 느리게 이제 되었을 수도 있다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독립 영화다 보니까 어떤 상업적인 그런 압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배낭 여행하듯이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고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곳에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기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점 약간 인간 옥자연으로서 약간 답답함을 느껴버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깎아 나가는 것이 조금 어려웠고 또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이 씬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던 거는 부모님과의 씬이었어요. 조금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어서 그런 특이한 대화들 이런 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하고 어렵고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여러 번 대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이 답이 되었나요? 네, 기억에 남는 장면도 혹시 있으시다면 네. 근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사실 너무 많은데 저는 영화 전체적으로 조금 감독님이 원하셨던 것이 영실이 계속 조금씩 생명력을 잃어간다. 아까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것처럼 생명력이 잃어가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기도 했고 씬들이 이제 조금은 고통스러운 씬들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었던 씬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최희진 배우 극 중에서 희원이라는 희원이라는 역할인데 희원과 함께 숲길을 내려가는 장면을 찍을 때 영실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었어요. 약간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간접적인 관계를 거치면서 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발걸음을 맞춰주고 같이 걸어준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위안을 받았고 그때 풍경도 너무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날 낮이 엄청 더웠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그 순간이 되게 아름답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웠던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그게 가장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연기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알고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 사랑의 고고학 스태프 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은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감독님께서 미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그게 이식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핵심이 됐던 말이었던 것 같고,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은 제가 영화를 3번 정도 봤는데 아까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후반부에 영실이 자기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 누워서 저 좋아해도 돼요? 좋아해요. 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영실의 그 현재 상태나 그런 감정들을 고스란히 좀 본 듯한,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실까요? 네, 혹시 그럼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고민을 갖고 연기에 임해주신 배우분들이 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셔서 아마 감독님께서 제일 기쁘셨을 것 같은데요. 각 배우들의 캐스팅 과정에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에피소드랑 그리고 두 캐릭터 강영실, 여인식 이름에 대한 비하인드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아마 나머지를 설명할 것 같은데요. 강한 영실이 여린 인식을 끝까지 지켜준다 라는 구도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실의 이름을 강영실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인식의 이름을 여인식이라고 지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준다라고 할 때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도 좀 궁금했었고요. 각 캐스팅 과정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 배우님은 처음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실제 자연 배우님의 어떤 그런 모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끼워 맞추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했고, 거기서 어떤 단호함 내지 강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게 되었고, 기훈 배우님의 경우에는 저는 인식을 어떤 전형적인 소위 빌런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전형적인 가해자 피해자 구도를 부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 따뜻함, 그리고 어떤 담백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었는데, 마침 이제 다른 단편 또는 이제 독립 장편, 한강희 같은 영화들을 보다가 기훈 배우님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인식의 모습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생각을 해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감독님 말씀해주신 거에 배우님들 덧붙이실 말 있으실까요? 네, 따로 없으시면 혹시 질문 또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 중에서 영실과 인식은 만난 지 1시간 만에 사랑에 빠지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일반적인 설정은 아닌데, 이런 짧은 시간에 사랑에 빠지고 긴 연애를 이어간 연인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께 특별히 주문받은 점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자연 배우님과 인식 배우님 각각 어떤 감정으로 연기에 들어가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를 한 것 같은 기억이 없고,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처음 영실을 마주쳤을 때 그냥 단번에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좀 단단하고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 그런 느낌에 어떤 설레임을 느꼈을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시간 만에 사랑에 빠지는 일은 저한테는 자연스러워서 사랑에 빠질 거면 원래 금방 빠지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1시간 만에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지난할 때 어느 지점에서 나는 포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영실을 생각하면 항상 약간 존경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감독님한테 질문도 여러 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실이 왜 이렇게 다 참아주냐라고 했을 때 기억에 남는 대답이 기사도였어요. 그 말이 굉장히 또 생소하면서도 이건 재밌다라고 생각했고 그 영실의 많은 부분이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그런 강함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감독님께서 주신 그런 힌트들을 따라가면서 연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따로 없으시다면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고 포토타임 진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이제 배우님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릴게요. 사랑의 고고학이 어떤 영화로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기훈 배우님부터 차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은 느꼈다기보다 여러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과거 연애사들도 많이 떠올랐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가까운 친구들이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는 그 유약한 그 모습들이 지금 얘기했던 그 친구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많이 저는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저를 좀 반성도 하고 좀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저는 재밌게 영화를 봤습니다. 관객분들도 편하게 보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그냥 재밌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냐라고 다가간다라는 말을 써주셨는데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독립영화고 너무 길고 근데 일단 다가와 보면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실을 연기하면서 또 이완민 감독님을 만나면서 기훈 배우님을 만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영화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도 감독님한테 많이 배웠고 배우님한테도 많이 배웠고 또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는 영화가 대화의 재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영실과 인식, 너는 누구에게 더 입을 했니? 라고 서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실이 인식에게 집착한 것일까? 아니면 인식이 영실에게 집착한 것일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영화에 사랑은 있었는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원하자는 약속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런 것도 서로 질문해보고 답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가 대화의 재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모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혹은 이제 관객분들의 어떤 고유한 성향이나 경험치에 따라서 다 다르게 영화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긴 시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토타임을 위해 감독님과 정면 봐주시고 감독님 손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손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정면 우선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파이팅. 네, 살짝 왼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다 되셨을까요? 네, 오른편도 한 번씩 봐주세요. 네, 그럼 감독님 잠시 무대 옆쪽에서 대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기훈 배우님 촬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손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 한 번만. 네, 하트 한번. 네. 그리고 살짝 왼편으로도 시선 한번 부탁드릴게요. 왼쪽 시선 네 해주시고, 네 오른쪽으로도 살짝 더. 네, 그다음에 기훈 배우님 잠시만 내려와 주시면 네,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정현 배우님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손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 하트 한 번만. 네, 하트 한번 해주시고 시선만 살짝 왼쪽으로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살짝 한번 봐주시고. 네, 배우님 잠시 계시면 기훈 배우님 올라오셔서 저희 배우분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자동하게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자동하게. 네, 각자 하트로 네, 좋습니다. 시선만 살짝 왼편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도 시선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으면 이제 배우님들 계시고 감독님까지 저희 전체 사진 마지막으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먼저 봐주세요. 네, 사랑의 고가 화이팅 포즈 한번 하실까요? 화이팅. 네, 시선 살짝 왼쪽으로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한번 봐주시고. 네, 그러면 다 되셨으면 이것으로 사랑의 고고와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면 되고, 네. 4월 10일 사랑의 고고와 개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